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두 번째 강좌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다룰 한 학기 동안 다룰 인공지능과 프로그래밍 이 두 가지 컨셉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 설명과 함께 컴퓨터 과학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거기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지는 의미들, 그리고 우리가 다루게 될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간단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의 제목은 파이썬의 기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은 자, 보시는 것과 같이 변수, 변수의 선언, 자료형, 연산자, 문자열, 그리고 문자열의 선언, 이스케이프 코드, 문자열 연산, 리스트, 리스트 연산, 리스트 내장 함수.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양이 많아 보일 수가 있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조금이라도 접해보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기본적인 그리고 기초적인,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어느 정도 겹치고 또는 유사하게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자,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라도 하나씩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떤 그 구성을 하는 단위 요소, 단위 연산에 대한 소개가 이번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내용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라는 개념이에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일련의 값들, 일련의 상태들을 어딘가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우리가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작업을 하거나 혹은 계산을 하거나 혹은 중간에 저장을 해서 뭐 보관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값들 또는 특정한 어떤 프로그램의 상태, 컴퓨터의 상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저장을 하기 위한 대상이 바로 변수라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자, 내가 156이라는 어떤 값을 이렇게 어딘가에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활용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어딘가에 이제 넣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박스에 값을 넣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박스를 바로 우리가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variable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6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 이 변수는 내가 저장한 156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겠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값이 바뀔 수가 있어요. 만약 내가 36이라는 값을 또 넣게 된다면 이 변수는 아까 저장해놨던 156이라는 값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36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 변수라는 공간을 확인을 했을 때 첫 번째는 156이라는 값을 내가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번에는 36이라는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파이썬에서는 이제 변수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고 변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변수를 어떻게 사용을 할지,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변수 선언 부분에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변수라는 녀석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만들 때 보통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여기에 이름을 붙여서 내가 표현을 하게 돼요. 가령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히 살펴봤었던 y하고 g의 값을 더해서 그거를 x에다가 저장한다. 이러한 어떤 그 배정문, 연산식이 이제 존재할 때, 자, 여기서 사용되는 이런 x, y, z, 자, 이런 것들이 각각 모두 임의의 변수를 가리키는 변수의 이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되면
y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어떤 변수의 공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g라는 변수의 이름이 가리키는 어떤 공간이 있겠고, 자, x라는 변수의 이름이 가리키는 어떤 이제 공간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러한 공간이 어떤 값이라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변수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 변수 공간에다가 내가 이름을 붙이는 행위, 이게 바로 변수의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C나 이제 다른 언어하고 다르게 파이썬 언어는 조금 특이한 그런 특징을 갖게 돼요. 자, C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보게 되면, 자, 뭐 이렇게 정수형 변수를 내가 선언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C 언어에서는 변수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앞에서 요 int라는 거는 정수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 x라는 거는 이제 변수의 이름을 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내가 변수 x를 만드는데 이 변수 x는 아무런 값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수형 값, 인티저형의 값만 가질 수 있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x에다가 10이라는 값을 이렇게 할당을 해주게 되면 x를 통해서 비로소 10이라는 값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였던 C 계열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이다라면은 파이썬은 조금 다릅니다. 파이썬에서는 자, C에서 이렇게 int x 자,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면 자, 변수의 타입을 지정해 주는 부분이 없고요. 자, 세미콜론은 이제 C 언어에서의 어떤 문법이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는 이제 해당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의 이름만 쓰게 되는데 그냥 이름을 쓰게 되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변수가 선언이 되고 사용이 될 때는 자, 임의의 변수 이름과 변수에 실제로 들어가게 될 값이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10이라는 10이라는 값을 사용을 할 텐데 이거를 x라는 변수에 집어넣고 앞으로 x를 통해서 내가 10을 참조를 하겠다, 사용을 하겠다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마 그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셨을 거예요. C에서는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이렇게 한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파이썬은 뭔가 그런 게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럼 파이썬은 어떤 변수가 정수의 값도 갖고 뭐 실수의 값도 갖고 혹은 문자열의 값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맞습니다. 파이썬은 타입이 변수 선언 때에 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값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아시고 난 다음에 각각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변수의 선언이라 함은 변수의 이름을 지정해서 변수를 생성하는 그러한 이제 행위가 되겠고요. 자, 사용자가 사용할 어떤 정의한 값들을 자, 어떤 공간에다가 잡는 행위, 그거를 우리가 변수의 선언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변수의 초기화,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 변수를 사용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앞쪽에 변수의 이름, variable의 이름이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equal, 배정연산자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변수가 가질 값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variable, equal, value 이 세 개의 요소가 사용이 되게 되면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초기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앞쪽은 밑에 설명에서 마찬가지로 변수의 이름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요. 뒤에는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숫자, 문자, 문자열, 객체 등등등 모든 것들이 가능해요. 자, 그렇게 파이썬에서는 변수가 선언이 되게 되고요. 자, 예제를 같이 보시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변수가 선언 및 초기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변수가 각각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mybar라는 변수가 선언이 됐고요. 거기에 값이 어떻게 할당이 되느냐? 3.5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mybar라는 변수 이름이 있고요. 자, 공간이 있게 된다면
자, 3.5라는 값을 집어넣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3.5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자, my_num 이라는 변수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여기도 이제 공간이 할당이 되게 되고 10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print라는 이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자, 이 print 함수는 우리가 어떤 문자열들을 출력을 할 수 있다. 숫자도 출력하고 어떤 문자열도 출력할 수 있는 출력 명령어, 출력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 보면은 약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 비해서 조금 확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print 명령어 뒤에 내가 뭔가 출력을 하고 싶은 거를 자,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각각의 요소들이 자, 차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print my bar라는 문자를 출력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my bar을 출력을 해라 라는 그러한 명령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명령어에 따라서 먼저 문자열은 my bar가 출력이 되고요. 자, my bar가 출력이 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붙여서 출력을 하게 되면 한 칸 띄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수 my bar에 들어가 있는 값 3.5가 한 칸 띄어서 출력이 되게 되죠. 자, 아래에 있는 함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print my_num, my_num 이라는 변수가 쓰였기 때문에 자, 문자열 my_num이 이퀄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어서 my_num이라는 값이 이제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정을 해놓은 어떤 값을 지정을 해서 변수에 이렇게 딱 넣어뒀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사용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변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저장하고 그걸 다시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는 변수를 동시에 여러 개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제 베리에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의 변수, 예를 들어 x라는 걸 선언하고 값을 이렇게 할당, 그 다음에 y라는 걸 선언하고 그 다음에 값을 이렇게 할당, 이렇게 차례대로 어떤 변수의 이름을 지정하고 값을 초기화하는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면 이번에는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수 이름, 콤마 변수의 두 번째 이름 이렇게 넣어주고 괄호를 쓰게 되면 우리가 튜플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변수들을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하나로 가지는 그러한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살펴볼 텐데 이렇게 괄호로 표현이 돼서 첫 번째 변수의 값, 콤마 두 번째 변수의 값을 이렇게 각각 지정을 해주게 되면 자, 이 첫 번째 변수의 값은 앞쪽에 첫 번째 변수에 그리고 두 번째 변수의 값은 자, 두 번째 변수에 각각 저장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일관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규칙을 한 번씩 배워두시면 어렵지 않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렇게 x와 y 두 개의 변수를 선언했던 내용들을 여기서 쓴 것처럼 조금 변형을 한다면 자, x, y 이퀄 자, 10, 자, 20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페이지에서 변수를 선언했던 거를 조금 형태를 바꿔서 이번 여러 가지 변수를 동시에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왜 이렇게 쓰느냐?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떤 복잡한 라이브러리, 복잡한 어떤 연산을 처리하고 나면 값이 하나만 넘어오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이 이렇게 동시에 넘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개의 값이 반환이 됐을 때 각각의 값들을 이렇게 지정해서 뭔가 받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여러 변수를 동시에 선언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프로그램 코드를 훨씬 더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텐서플로우 같은 그러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자, 이러한 케이스들을 몇 번 활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제 보시게 되면 자, A하고 B라는 변수를 동시에 선언을 했고요. 각각의 변수가 3하고 5라는 값을 초기화 시켰죠. 그래서 A는 3이라는 값을 참조하게 되고요.
b는 5라는 값을 참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a하고 b의 값들을 각각 출력할 수가 있고요. 자, c는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c라는 변수 하나를 선언하고요. 여기에는 tuple이라는 타입이 c라는 변수를 초기화하게 됩니다. tuple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괄호로 묶여 있는 여러 개의 값들을 이렇게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타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C는 3 또는 5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3하고 5를 원소로 가지는 튜플을 값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print C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튜플 값이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 이 괄호를 써서 어떤 그 여러 가지의 값들, 데이터들을 표현을 하는 그러한 타입을 우리가 튜플이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반대로 튜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변수에 초기화하는 거하고 유사한 형태로 튜플 안에 어떤 변수를 집어넣고 그 변수의 값들을 이렇게 각각 설정을 하는 방법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variable 1, variable 2를 이렇게 튜플로 묶고 거기 안에 value 1, value 2를 각각 설정을 하게 된다면 역시 유사한 방식처럼 예제 코드 한번 보실까요? A하고 B를 묶어가지고 2.5와 10을 이렇게 동시에 초기화를 해서 그 값들을 각각 출력을 해봤더니 어떤가요? A에는 2.5라는 값이, 그 다음에 B에는 10이라는 값이 각각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베리에이션이 존재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리스트를 이용해서도 유사한 형태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괄호, 소괄호를 쓰게 되면 이걸 튜플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대괄호를 쓰게 되면 파이썬에서 이 대괄호로 표현되는 데이터는 우리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시퀀셜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를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게 되는데, 파이썬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모양 가지고 구별을 하게 되어 있고요. 심볼 가지고 구별을 하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리스트를 이용해서도 유사하게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안에 변수 하나, 변수 두 개 이렇게 딱딱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배정 연산자, 이퀄 연산자 뒤에 value 1, value 2를 역시 마찬가지로 리스트 형태로 쭉 집어넣게 되면, 자, 이렇게 예제를 보시는 것처럼, 자, A하고 B에 각각 12, 4 이런 것들이 할당이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안의 과정에서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제 복잡한 이제 타입 변환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튜플을 이용해서도 여러 개의 변수를 동시에 선언하고 동시에 초기화할 수도 있고요. 리스트를 이용해서도 동시에 선언하고 동시에 초기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좀 뭔가 파이썬이 약간은 굉장히 그 다양한 형태로 값들을 초기화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C나 C++, 자바 이런 언어들을 미리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거 뭔가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C, C++, 파이썬 이런 데서는 그 타입의 변환을 굉장히 그 엄격하게 체크를 하고 있거나 또는 허가가 안 되는 그러한 타입 변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허가가 안 되는 형태로 코드를 기술하게 되면 컴파일러가 바로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 되죠. 자, 그런 거에 비해서 파이썬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C, C++, 뭐 자바 같은 언어를 배우신 분들이라면 이렇게까지 막 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형태를 막 섞어가지고 변수를 선언해도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칙의 차이 또는 타입 변환의 어떤 허용성, 유연성 이런 면이 다른 기존의 언어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훨씬 더 유연한 형태로 제공이 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어떤 하나의 값을 가지고 변수들을 차례대로 선언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템플릿에 표현되는 것처럼 변수 하나, 변수 1, 변수 2, 그리고 value 1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x에 자, y에 뭐 10.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기술을 해주게 되면, 자, 이 코드를 인터프레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먼저 y에다 10이라는 값을 할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y의 값을 x에 할당을 하게 돼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x의 값도 10, 그리고 y의 값도 10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값들을 이렇게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깊은 복사, 낮은 복사, deep copy, swallow copy 이런 컨셉을 보면서, 자, 이러한 10이라는 어떤 상수값을 변수가 가질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요. 파이썬은 조금 특수한 내부 처리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맛보기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x와 y에 각각 10이라는 것들을 넣게 되면, 자, x라는 변수 공간에도 자 10이라는 값, 자 y라는 변수 공간에도 이렇게 10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네,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이제 변수의 어떤 주소를 참조를 하고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예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이썬에서는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많이 사용되는 자, 일부 상수값을 코드 내에서 프로그래머가 사용을 하게 되면 그거를 그냥 C나 C++ 같은 언어처럼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동작시킬 수 있도록 몇 가지 트릭을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기반의 언어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일반적인 C, C++로 작성된 프로그램에 비해서 굉장히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트릭을 쓰게 되는데, 자, x와 y가 각각 동일한 이렇게 10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이 10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어떤 그러한 상수값이라고 하면은, 이 상수값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 놓고 가지고 있다가, 자, x가 10이라는 값, 그리고 y가 10이라는 값을 가져다 쓰려고 할 때 이렇게 같은 객체를 레퍼런스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x를 접근을 하게 되면 역시 10이라는 값들을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자, y라는 값을 접근하게 됐을 때 역시 10이라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게 돼요. 자, 만약에 x에 이렇게 11이라고 할당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자, 11을 자, 역시 마찬가지로 미리 생성을 해놓고 있다가, 자, x가 더 이상 10을 레퍼런스하지 않고 자, 11을 참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y는 10, 그리고 x는 11 이렇게 각각을 이제 참조를 하게 되죠. 자, 요게 파이썬에서 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긴 한데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x equal y equal 10 이렇게 하게 되면 x도 10을 참조하게 되고 y도 10을 참조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예제 결과 보실까요? 한번 a하고 b에다가 각각 5라는 값을 이렇게 넣죠. 자, 그러면 차례대로 b의 5라는 값이 할당이 되게 되고요. a의 5 역시 마찬가지 b의 값이 할당이 되게 됩니다. 값을 출력해 보면 5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변수 선언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살펴봤고요. 변수 선언의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키워드라고 불리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그러한 우리가 보통 키워드, 그리고 미리 할당이 되어 있다고 해서 예약어, reserved wor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또는 reserved word를 변수의 이름으로 지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가령 if, 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그 파이썬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 뭐 try catch 같은 것들, 보편적으로 그 파이썬에서 어떤 구문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키워드들은 쓸 수가 없고요. 자, 그다음에 변수 이름에 어떤 특수 문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언더바를 제외한 특수 문자 또는 숫자로 시작을 할 수가 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if equal 4. 자, 이렇게 했죠. 변수 이름을 if라는 어떤 그 명칭을 쓰겠다라는 이야기인데, if는 키워드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자,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변수를 쓸 수가 없고요. 자, 두 번째. 자, 여기 느낌표로 시작을 했죠. 느낌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변수 이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왜 역시 x일까요? 숫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변수 이름이 될 수가 없고요. 자, 네 번째는 myadd. 자, 문자로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myadd라는 변수를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언더바라는 특수 문자로 시작을 했지만 파이썬에서 언더바는 허용을 해줍니다. 따라서 언더바 mybar는 변수 이름으로 쓸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변수 이름을 쓸 때 몇 가지 제약 사항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파이썬에서 키워드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5개의 키워드가 존재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false, none, true, and, as 시작해가지고 with까지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키워드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심볼들은 파이썬에서 변수 이름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잘 아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이제 자료형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데이터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까 그 C를 그 예제로 들었을 때 x라는 변수를 쓸 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이렇게 한정을 하게 된다. int로 한정을 하게 된다. 역시 또 플롯.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을 C 언어에서는 한정을 하게 됩니다. 미리 한정을 하게 되는데 파이썬은 이러한 내용들은 없어요. 그래서 선언할 때 변수의 값을 한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리키는 내 변수가 가리키는 값의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해당 변수의 타입이 바뀌어지게 돼요. 자, 그렇다고 파이썬이 타입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변수가 가지는 어떤 값이나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개의 타입이 존재하고요. 다만 변수가 특정 타입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타입이든 레퍼런스 할 수 있고 변수가 실제로 가지는 값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타입이 달라지게 되죠. 자, 그래서 예로 x가 자 10이라는 값을 가리키게 됐을 때, 가지고 있게 됐을 때 x의 타입은 자 int 타입이 되겠죠. 이때 x의 타입은 int가 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 x가 자 10이라는 값을 가리키게 되다가 10.5 자, 이런 실수 값을 가지게 되면 이때의 x의 타입은 자 플롯 타입이 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x가 10.5를 가리키게 되다가 자, 이번에는 자, 문자열을 가리키게 되면 자, 이때 x의 타입은 스트링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변수가 가리키는 값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타입이 맞춰서 이제 바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 어떤 타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타입을 제공을 해주느냐, 자,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둬야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을 더 쉽게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파이썬에서는 숫자, 불, 군집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큰 카테고리로 데이터 타입을 구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아까 그 C하고 비교를 했다시피 변수의 앞에 선언할 때 타입을 붙여주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타입이 달라지게 되고요. 내가
해당 변수의 타입을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타입이라는 펑션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입이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자, 거기에 변수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해당 변수가 가지고 있는 타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예제 한번 볼까요? 자, myString이라는 변수에다가 자, 문자열을 넣어줬네요. 이거 문자열이죠. 자, 그래서 문자열을 넣고 이렇게 type 펑션을 써서 그 값을 출력을 했더니 자, 문자열 string이라는 클래스, string이라는 type 클래스라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myInt라는 변수에다가 5라는 값을 할당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타입 값을 한번 출력을 해봤더니 자, 이번에 int라고 출력을 했고요. 자, 3.5라는 값을 할당을 하고 자, myplot을 타입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봤더니 자, plot이라는 값을 출력하는 것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 타입의 확인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어떤 타입들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숫자. 숫자형의 타입은 보시는 것처럼 int, float, complex 세 가지로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int는 정수 타입을 의미하고요. 실수는 3.5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소수점 형태의 값을 가지는 실수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 복소수 값도 역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integer, float, complex 이 세 가지의 어떤 숫자형 데이터 타입을 파이썬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제 보시게 되면 myint가 5를 할당을 했죠. 5라는 값을 가지고 자, 5의 값과 함께 myint의 타입을 같이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자, 5라는 값하고 클래스 int가 출력이 되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3.5라는 값이 myplot 그리고 time myplot 통해서 두 가지 값을 같이 출력을 해봤더니 3.5 그 다음에 클래스 plot 출력이 되고요. 복소수형은 자, 보시는 것처럼 자, 3 플러스 4j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미지 넘버를 이제 같이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3 플러스 4j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자, 그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omplex라는 타입으로 출력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숫자형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숫자를 조금 표기법을 다르게 바꿔가지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진수, 8진수, 16진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2진수로 표현할 때는 숫자 0과 B라는 심볼을 이용해서 2진수를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8진수는 옥탈 넘버죠. 그래서 숫자 0과 0문자 5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옥탈 넘버. 자, 그 다음에 16진수 헥사데시멀 넘버는 숫자 5와 자, 0문자 X를 이용해서 각각을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0B 101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이거는 2진수 101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0, 5, 153 이렇게 하게 되면 8진수 153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x 12ac6 하게 되면 자, 16진수로 이 숫자 값을 해석해서 각각의 값을 출력을 하게 돼요. 출력되는 값을 보게 되면 각각 10, 그 다음에 107, 그 다음에 76,486이라는 값들이 각각 출력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정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기법, 진법을 바꿔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숫자들을 쭉 기본적으로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볼 타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 타입은 참, 거짓, true, false 이 두 가지 값만 가지는 타입을 바로 true 또는 이제 fals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거짓만을 가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자바에서는 이 볼 타입이 다른 타입으로 타입 변환이 될 수가 없는데 파이썬은 또 이런 부분에서 유연해요. 그래서 다른 정수, 실수, 문자열들이
bool 타입으로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뒤에 이제 우리가 다뤄볼 텐데 이제 그 true하고 false라는 값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정수나 실수 문자열들이 이렇게 true, false로 바뀔 때 어떤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myInt에다가 0이라는 값을 할당을 하고 자, 요 값을 우리가 bool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 이렇게 타입을 넣어주고 요 타입을 괄호로 묶어주는 자,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이미 타입을 해당 타입으로 이렇게 컨버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 x를 썼는데 x가 만약 10이었다. 그러면 x의 타입은 뭐죠? x의 타입은 int였죠. int 타입이고 자, 이거를 이렇게 bool이라는 함수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그 결과값의 타입은 bool 타입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bool 타입을 int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float 타입을 int로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x를 만약 float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자, 사용을 해주게 되면 x의 타입이 자, float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타입들을 이렇게 bool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자, 이렇게 바꾼 예제가 되겠는데요. 자, 예제를 보시면 0이라는 정수값을 bool로 바꿨더니 그 결과는 뭐였죠? 자, false라고 출력이 되고요. 3.2라는 실수값을 bool로 바꿨더니 그 결과값은 true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1 플러스 0j라는 컴플렉스 넘버를 자, bool 타입으로 바꿨더니 그 값은 true라고 출력이 되네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bool 타입이 true하고 이제 false를 가지게 되는데 자, 어떠한 값을 그 타입 캐스팅 했을 때 그 원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각각 true 또는 false로 바뀌게 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수의 0, 실수의 0, 복소수의 0j, bool의 false, 문자열의 자, 문자의 길이가 0이죠. 아무런 문자가 들어가 있는 아주 짧은 empty string, 그다음에 tuple 안에 원소가 없고 리스트 안에 원소,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set에서도 원소가 없고요. 자, 이건 특별히 그 tuple하고 약간 그 심벌이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줬는데 집합 네,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라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고 none이라는 그러한 특수한 값이 있어요. 이러한 모든 값은 bool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모두 다 bool로 바뀌게 되면 이건 전부 다 false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값들, 이 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이 bool로 바뀌게 되면 그때는 모두 true로 취급이 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bool 타입의 특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군집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aggregated data type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원소들로 타입이 구성이 되는 그런 타입들이 있는데 string, list, tuple, dictionary, set 자, 이렇게 5가지 그 군집형 타입이 존재합니다. 자, 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쭉 살펴보게 될 거고요. 아까 잠깐 봤었던 타입 변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언급하고 다음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 변환은 어떤 한 타입을 다른 타입으로 바꾸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타입에 어떤 이름을 넣어주게 되고 괄호를 써주게 되면 이게 타입 캐스팅 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형이 바뀌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int를 뭐 float으로, int를 뭐 bool 타입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은 원래 타입이 정수 타입이었죠. 3은 정수 타입이었는데, 자, 이 3을 자, 플롯으로 이렇게 싸게 되면 자, 이 녀석의 타입은 자, 플롯 타입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예제에 있는 것처럼 플롯 3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결과는 3.0이 되겠고요. 자, 4.6을 인트로 이렇게 싸주게 되면 자, 그 녀석의 결과는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것들을 약간 조합을 해보면 자, 타입이라는 함수에다가 자, 플롯
참 이렇게 해보면 이 타입을 출력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클래스 플롯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4.6을 인트로 묶어가지고 타입 캐스팅 한 거를 다시 타입 함수에다 넣어주게 되면 그 결과 값은 어떻게 될까요? 클래스 인트. 자, 이런 것들이 출력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현식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정수형을 우리가 뭐 이주인수로도 표현하고 뭐 바이너리 그러니까 헥사데시멀, 옥탈 넘버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숫자를 뭐 바이너리 약자 빈, 그 다음에 옥탈 넘버 약자 옥트, 그 다음에 헥사데시멀의 약자 헥스 이렇게 바꿔서 출력을 하게 되면 자, 각각 바이너리 값으로, 그 다음에 바이너리 표기 형태로, 그 다음에 8진수 표기 형태, 16진수 표기 형태로 이렇게 진법을 바꿔가지고도 출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양하게 섞여가지고 파이썬에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그 데이터 타입 내용들을 쭉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요. 약간 처음 배울 때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쭉 따라오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파이썬에서는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사용이 되는구나.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변수, 그 다음에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의 여러 가지 내용들, 정수형, 실수형, 그 다음에 컴플렉스 타입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불 타입, 그 다음에 군집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잠깐 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런 타입들의 변환 내용들 이렇게 같이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룹은 C나 자바 같은 언어를 이미 공부하신 학생들이 파이썬이라는 새로운 언어와 그 다음에 AI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들으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썬 언어를 첫 번째로 들으시는 첫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로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코멘트를 드리자면 먼저 다른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자, 이 파이썬과 기존의 다른 언어의 어떤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법적인 구조라던가 변수를 사용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변환에서의 유연성, 이러한 어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을 좀 중점적으로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이 파이썬 언어를 첫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에 내용들이 좀 복잡하게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공부를 하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어떤 규칙들,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필연적으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집니다. 익숙해지는 시간, 그다음에 내용들을 잘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들을 모두 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기능을 파이썬이 가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뭔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자, 이게 어디 있었지? 내가 언제 배웠었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을 찾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하시고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챕터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연산자와 관련된,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타입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